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션이고요. 어,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동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음, 경험팔이죠. 제 경험을 팔려고요. 예, 어떤 경험이냐면은 연애에 대한 경험을 팔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브에다가 이런 걸 올리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막 유쾌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예,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게 먹힐 수 있다면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지금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여러 이제 뭐 직장 동료들 만났을 때도 연애 상담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한 제 경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제 해외에서 좀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연애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인종 및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제가 연애를 좀 약간 경험주의적으로 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예, 제가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드릴 수 있다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 이제 타겟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냐면은 항상 사람이 연애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의 연속이거든요. 이제 인생 자체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 판단 연속을 통해서 가끔은 실수도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고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러니까 더 나은 스텝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면서 하면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과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막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좀 더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아예 못 나가시는 분들, 연애 뭔가 기다린다는 분.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개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기다리면 사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겪어보고 알아가야지 더 볼 수 있는 눈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도 스스로 받으면서 이렇게 더 소위 말하는 정말 트루 러브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가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하면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게 제 이제 기본 모토예요, 모토.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뭐랄까 충동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워딩이 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막 망설이시는 분들, 걱정이 많은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정보라든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그런 분들이 연애를 할 때 있어서 좀 더 한 걸음 수월하게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영상을 찍고 싶었어요. 서로 너무 길었죠. 이게 제가 동영상 찍는 가장 큰 목적이고요. 사실 저는 남녀 관계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 근데 남녀 관계는 사실 답이 없거든요.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나아가는 게 뭐 가타부터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불법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뭐 가타부터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남녀 관계는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판단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옳은 판단이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판단이라면 갈 수 있는 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러한데 좀 더 성공적인 연애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컨설팅 같은 느낌으로 동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동영상 찍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첫 번째 주제로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진부할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계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지금 갖고 있는 제 현재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온전하진 않고 주관적이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관계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이고 그런 게도 동시에 이게 지속 가능할 때예요. 그래서 사실 말 자체로도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지속 가능하게 관계를 가져간다는 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둘 다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윈윈을 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그러니까 헤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지속 가능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지금 현재 네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철학이 있는데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감 단계예요. 예, 영어로도 제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curiosity라고 하거든요. 호감 있는 단계. 그다음 두 번째가 러브예요. 예,
저는 사랑이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우리가 난 널 사랑해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막 큰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랑이 이렇게 막 낮은 개념은 아니지만 전 두 번째예요. 네 번째 중 두 번째. 예, 그만큼 중심 미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심축을 이루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또 초반에 있기 때문에 설레는 부분이기도 하죠. 세 번째 단계가 전 존중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어릴 때 약간 좀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날 사랑해주세요라는 말보다 존중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다고, 이걸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누군가 존중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사랑이랑 존중이랑 뭐 어느 게 다 크다 마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현재 생각에서는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단어 adoration, 뭐 adore, I adore you, 뭔가 동경이라는 뜻인데 동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동경은 약간 어느 정도 희생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이제 약간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호기심 단계잖아요. 호감. 호기심은 사실 제가 LGBT 프렌들리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약간 배제하고, 왜냐면 제가 좀 동성애자는 아니고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이성애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딩을. 그래서 첫 번째 호감 단계는 사실 남자라면 여자한테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굉장히 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 아니 성적으로 이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 우린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거나 뭐 가슴이 뛴다거나, 아니 심지어 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섹슈얼하게 가면 뭐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적으로 매력 있는 여자라든지 이쁜 여자면 당연히 눈이라도 한번 더 가고 관심도 있고 저 여자를 어떻게 이제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섹스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나서 나 저런 여자랑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런 약간 허세적인 느낌으로 올 수가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성한테 호감이 가는 거죠. 뭐 바이스 버스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뭐 스타일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에서 다르게 끌릴 수 있겠지만 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파트에서 먼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호감이 있으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 오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첫 번째 시작, 가장 설레고 가장 관심이 가고 가장 좀 원초적이면서 좀 육체적인 부분이 많이 좀 가미된,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끌어당긴 건 제가 이 사람을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에서 제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이 어떻고 뭐 진짜 매력을 느꼈다 이런 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호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러브 단계로 들어갑니다. 러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육체적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 뭐 우리나라 이제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제 플라토닉과 에로스가 있으면은 에로스를 약간 좀 경시하는 문화라든지 약간 유교적인 사상이 있겠지만 사실 에로스가 여기서 가장 메인 축이에요. 사랑에서 사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데 육체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남자는 그거를 거의 헤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육체적으로는 진짜 만족스러운데 정신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남자는 근데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랑 단계에서는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계속 되면은 이제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에로스적인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설렘이라는 그 요소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호르몬과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그 단계가 가장 많이 발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러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데이트를 할 수 있고 서로 알아가는, 그러니까 많이 알아가는 단계인데 그 알아가는 단계의 가장 메인이 메커니즘 쪽에서 가장 이제 키 팩터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킨십, 섹스다. 네, 이런 거죠. 그게 러브예요, 사실. 그래서 데이팅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이 사람하고 좀 편안한, 시큐어한, 그 안전한 그런 무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나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 만족을, 제가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만족을 가져가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좀 약간 여자분들에게 죄송스러울 수 있겠지만 욕구를 푸는 거죠. 욕구를 풀면서 사실 남자가 이 욕구를 풀어주는 대상이 돼서, 물론 이거 성적 대상화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해요 진짜. 예, 이 느낌을 뭐 시체말로는 떡정이라고 하는데 이 감정이 남자한테는 굉장히 커요. 예, 이 감정 때문에 사실 이 감정이 가장 주를 이루는 단계예요. 러브가. 그 다음이 이제 제 존중이라는 단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러브와 존중이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설렘과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호르몬과 그 본능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단계가 먼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오고 나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 위에 이벤트들이 많이 오거든요. 항상 몸이 먼저 가요, 사실. 몸으로 이제 먼저 사랑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랑 만나보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찾아가는 게 이 사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문화적인 부분이 나랑 맞는다, 뭐 코드가 맞는다, 뭐 대화가 통한다, 이 사람 진짜 좋다. 이런 것들이 점점 가까이게 되면서 이제 사랑을 약간 완성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존중은 굳이 제가 이제 연애와 결혼을 대비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해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 단계에서는 사실 연애 단계랑 매치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권태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섹슈얼한 부분에서 이제 만족을 이제 못 느끼기 시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 그 호감적인 단계가 시작됐을 때 진짜 그 갈아탈 수도 있는 단계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하고 말고의 차이를 가장 가르는 게 바로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이란 건 뭐냐면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을 뭐 리스펙하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려고 하는 나의 의도가 너에게 있다는 게 난 너를 존중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정의로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지금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존중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 어떤 거냐면은 솔직히 사람과 사람이 이제 다른 환경과 다른 성별과 또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생각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행동 같이 할 때가 있어요. 같이 해야 되는 행동이 있을 때가 있는데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사소하게 뭐가 있을까? 그래요. 그냥 이렇게 진짜 사소하게 지금 빨래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빨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옷을 벗을 때 있잖아요. 옷을 빨래를 내놔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뒤집어서 벗어요. 옷을 뒤집어서 벗어놓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빨래바구니에 놔둬요. 빨래를 하고 나면은 옷이 다 뒤집어진 채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빨래를 하고 나서 빼가지고 옷을 다 뒤집어서 다시 개요. 그러니까 이제 행어에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전 이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옷을 벗을 때 그냥 이렇게 제대로 벗어가지고 내가 이제 빨면은 빨고 나서 그냥 이제 옷걸이만 딱딱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귀찮으니까 사실 하는 것도 있죠. 근데 저를 이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빨래를 주로 하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제 일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너가 해 이런 느낌으로. 물론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서로 같이 살게 되면서 아니면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면 당연히 결혼도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결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그 사람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저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이 사람을 헤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뭐 만약에 이런 짜잘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막 진짜 안 맞는다 싶으면 헤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이해해주는 단계. 이해를 뿐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이 사람한테 고치라고 이제 피드백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진짜 안 돼. 이랬을 때 내가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단계가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존중은 그래서 두 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거를 받아준다는 액션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존중이거든요. 사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거 어떤 이렇게 상충되는 갈등이 있을 때 나의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 거를 더 들어주려고 하는 그 태도, 마인셋이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걸 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나는 단지 성적 만족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뭐 섹스 단계, 그러니까 그 설렘으로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지속하고 이제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발전할 수 있는 단계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이 가장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단계, 불타오르는 단계, 그리고 불타오르는 단계를 계속 불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불이 안 꺼지도록 유지해갈 수 있는 단계는 바로 이 존중에서 나와요. 이 존중을 정말 센서블 그러니까 되게 세련되게 잘하는 남자분들이 연애를 사실 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이제 연애 관련해서 또 동영상을 찍고 조언을 드리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많이 못 갖고 가시면은 제가 제 단계 안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 안에서는 이제 2단계까지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연애를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셨든 뭐 자본을 많이 버시든 아니면은 뭐 굉장히 잘생기셨든 간에 그냥 그 누군가 여자와 이성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수준은 그냥 2단계에 머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음,
연애를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 그 사람들을 나한테 이제 마음을 열게끔 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마지막 그 동경이라는 단계는, 저도 아직 그 전 연애 경험에서 많이 느껴보지 못했지만 정말 느껴봤었던 적도 있었던,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서 정의할 수 있었던 단계인데, 동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무지가 휘었네. 동경이라는 단계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진짜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중이라는 단계는 이 사람이 어떤 걸 갖고 왔을 때 나랑 안 맞았을 때 감싸줄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동경은 내가 좀 더, 내가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가지고 이걸 더 많이 어루만져주고 더 많이 가져줄 수, 그러니까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단계,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과거 여자친구랑, 이게 진짜 간단한 이제 스몰 그 뭐야 되게 작은 예인데, 사소한 예인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너무 옷을 춥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전 진짜 추웠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3월이 제주도가 그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도 손이 시렸잖아요. 네, 손이 시렸는데 뒤에서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가요. 나는 그냥 바람을 다 여기서 맞으면 돼요. 했는데 안 된다고. 오빠 춥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손을 내서 감싸주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진짜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고통받고 아픈 거를 감내하고서라도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고, 내게 이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러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동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어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가끔 되게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모성애, 어머니한테 받았던 사랑이거든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해준 사랑. 그래서 사랑의 끝은 결과적으로 모성인가? 예,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사실 저를 진짜 모성애적으로 사랑해줬던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한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필해서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 동경, 나를 이제 동경해주고 희생해줄 수 있는 부분. 희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동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이성의 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도 호감, 저 여자 진짜 예쁘다. 두 번째, 사랑해서 같이 맡겨주고 뭐 섹스도 하고, 그리고 데이트도 하면서 뭐 진짜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기록도 남기고 사진도 찍고 추억을 이렇게 쌓아가는 단계, 이런 것들이 사랑. 그 후에 이제 좀 더 이제 장기적인 단계를 선택했을 때, 이제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이걸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가장 존중하는 단계를 현실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을 지켜주고, 또 지켜준다기보다는 이제 이 사람한테 맞춰가고 내 것을 좀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고, 또 이걸 타협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 예, 이것이 존중 단계예요. 여기가 사실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후에는 이제 뭐 오지 않을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진짜 내 아픔도 감내할 수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도 감내하고 이 사람을 지켜주려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동경하는 마음, 이런 것까지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의 정의를 이렇게 간단히 가져갈게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섹슈얼한 단계가, 물론 이 사이사이에 당이 다 있어요. 이 관계만 다 있는데, 가장 빛나는 부분이 이제 사랑이라는 두 번째 파트고, 여기에 이제 그 머무르게 되면은 연애 수준이 좀 약간 낮다는 게 가장 메인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이 진짜 어렵고, 동경은 사실 오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알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제가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관계의 정의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에 또 제 컨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